자, 5.18 민주화운동의 전겨 이 두 번째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사망한 이후에 바로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했죠. 자, 1979년 10월 26일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였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서거하시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게 바로 11.6 사건이죠. 이후 갑자기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웠겠죠. 이 나라의 혼란을 틈타서 바로 1979년 바로 12월 12일 바로 신군부 세력이 바로 12.12 사태를 일으켰다. 바로 이 신군부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전두환이다. 그리고 이후 쿠데타를 일으키고 바로 권력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시위를 벌이고 민주화 요구를 했겠죠. 그랬더니 비상계엄을 하고 바로 군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겁을 주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바로 5월 18일 바로 당시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 비상계엄을 해제해라. 그렇죠. 비상계엄에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상계엄은 전쟁 상황이나 정말 비상 상황이 하는 것이지 비상계엄을 이용해서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누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해제해라.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회복해라. 이런 시위를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전두환은 바로 자신이 이 12.12 사태, 즉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킬 때 가장 자신이 활용했던 부대였던 바로 이 특수부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광주에 보냈던 계엄군은 바로 당시 이름으로는 공수부대, 지금으로는 특전사가 되겠죠. 당연히 특전사니까 최고의 특수부대잖아요. 이 부대를 이용해서 12.12 때 반란을 일으키고 바로 권력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받을 만한, 믿을 만한 그런 부대를 광주에 투입을 했고 바로 무력으로 진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주에 투입된 이 계엄군이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얼마나 폭력적이었냐면요.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몽둥이 같은 걸로 막 가차없이 때려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고 죽은 사람도 있고 심하게 다쳐서 평생 장애를 갖게 된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이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 시민들을 향해서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총을 쐈다. 그래서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는 건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것이죠. 그 총을 쏘았던 군인들은 전두환이라든지 사령관들의 명령에 의해서 총을 쐈겠죠.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것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 총을 쏴버리니까 광주 시민들은 결국 분노했겠죠. 당연히 옆에서 내 친구, 내 동료 아니면 시민이 그냥 이렇게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총을 맞고 죽는 상황에서 누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노한 시민들이 바로 이렇게 시민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계엄군에 맞서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고 1980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자 계엄군은 시민군이 저항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고 이제 광주에서 가는 모든 길목을 차단해버리죠. 외부에서는 아무도 광주에 들어갈 수 없게, 또 광주에서 아무도 밖으로 나올 수 없게, 이런 식으로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또 그 다음에 모든 통신도 끊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일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바로 언론을 통제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연히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광주를 고립시킨 것이죠. 고립시키고 이제 이 광주를 진압하는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했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언론이 잘못된 것을 기자들이 쓰고 싶은 걸 마음대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보도 지침이라는 걸 내려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는 삭제해버리고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막 잡아서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제했다. 언론을 통제하고 나니까 국민들은 제대로 된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도 과거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광주 사태라고 불렸어요. 광주 사태라는 뜻은 이 시민들이 뭘 일으켰다?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군인이나 경찰들을 막 죽였다. 물론 군인들의 경찰들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 숫자보다는 시민들이 사망한 숫자가 훨씬 많고, 그렇죠? 그 이유는 다 무자비한 진압들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소문까지 퍼뜨리는 거예요. 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광주 사태에 끼어들어서 폭동을 일으켰다. 즉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일으킨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실을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은 공산주의자, 우리나라의 반란 세력,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바로 언론을 통제한 바로 전두환 정권의 방법이었다. 국민들을 통제하고, 그렇죠? 광주를 고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시위, 계엄군과 시민들의 대치, 이런 사진이 남아 있네요. 영상도 유튜브에서 뭐 찾아보면 볼 수 있지만 초등학생인 여러분이 보기에는 너무 잔인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총으로 쏘고 그랬는지는 너무나 조금 충격적이에요. 정말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또 우리나라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민에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그 진실을 한번은 목격하고 싶다는 친구는 볼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무서운 걸 잘 못 보는 친구는 정말 보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정말 잔인하고 충격적이에요. 선생님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야? 영화 아니야? 어찌 보면 영화보다 더 잔인해가지고 선생님도 좀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광주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민군이 광주 전라남 도청을 장악하고 이제 계엄군은 잠시 후퇴를 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경찰이나 군인이 없으니까 질서가 혼란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광주 시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며 이런 힘든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고자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 시민군에게 나눠줄 이렇게 밥을 짓는 시민들도 있고, 그렇죠? 각종 물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주머니 분들께서는 왜 도대체 시민군을 도왔겠어요? 시민군이 바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돕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계엄군은 전라남 쪽에 모여있던 바로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당연히 아무리 시민군이라고 하지만 특수부대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렇죠? 공수부대인 특수부대를 이길 수는 없죠. 결국 이렇게 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결국 끝이 났다. 진압이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고, 자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민주주의 위에 저항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의 사진이 있죠. 관 속에. 그리고 슬퍼하는 이런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뭐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자기 권리일 수 있지만 어떤 인터넷 유저들은 이런 사진의 댓글로 조롱하듯이 놀리듯이 뭐 택배 왔다고 뭐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5.18 민주화운동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 치지만 이렇게 사람이 죽은 상황이 이렇게 가족이 슬퍼하고 있는데 이 관을 택배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또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 사망하신 분들과 그 가족을 위해 모욕을 하는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그런 장난 섞인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18 민주화운동의 의, 결국 첫 번째 의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자, 이게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무서운 독재 정권, 군사, 그것도 이렇게 군인들을 동원해서 총을 쏘고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이 군인들에게 맞서 싸우고, 그렇죠? 이 민주화를 바라는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의지, 이걸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자, 두 번째 의의가 되겠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 자, 이게 의의 2번. 밑거름이 되었다. 세 번째는 다른 나라, 아시아 다른 나라 민주화 운동에도 뭘 주었다? 영향을 주었다. 이게 바로 의의 세 번째. 비록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은 무력에 의해 진압을 당했지만 그 희생과 이런 시민들의 정신은 뒤에 남아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게 나중에 1987년 6월 항쟁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기록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로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시민들의 노력과 희생을 기억하고자 바로 이 1997년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1980년부터 1997년 거의 한 18년 그렇죠? 정도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광주 사태, 광주 폭동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우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걸음 더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왜 세계 기록 유산이 지정되었을까?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광주를 중심으로 군사정권의 독재에 맞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 관한 기록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5.18이라고 해서 하루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쵸?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5.18 민주화 운동 과정이 생생하게 알려준다는 점과 아시아 여러 나라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준 점, 그치? 이렇게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되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기록해놨다. 요고생. 우리는 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다. 민주화를 위해 싸운 민주인사들을 구속하다니 이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는가. 소위 민주주의란 나라가 민주인사를 죽이다니 이 같은 일이 세계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 국가기관도 역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두환 정권을 몰아내게 되는 1987년 6월 항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